안녕하세요, V쌤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결산분계 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전산에게 자격시험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유형별로 정리를 하였는데요. 잘 듣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에서 학습하는 문제 유형의 자료 출처는 한국세무사의 국가공인 자격시험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전산에게 기출문제를 활용하였습니다. 자, 제가 유형별로 학습 문제를 준비하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밑에 준비된 유형의 문제들을 학습을 할 건데 혹시라도 학습하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으시던지 또는 세부적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학원 유튜브 자료 중에 영상 중에서 손익의 정리 및 비용의 이연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기초적인 내용부터 결산 유형의 문제까지 학습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당기에 현금으로 지급한 광고 선전비 중 550만 원은 차기의 광고 제작을 위하여 선지급한 것이다 그랬네요. 차기라고 그랬습니다. 차기는 다음 연도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연도에 광고비를 550만 원을 선지급하였다. 그러면은 먼저 지급한 광고 선전비네요. 그래서 선급 비용이 되겠죠. 금액은 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변에는 광고 선전비를 먼저 줬기 때문에 광고 선전비가 되겠죠. 자, 2번입니다. 2020년 4월 1일에 본사 영업부 운영 차량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험에 가입하고 전에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기말 수정 분계를 하시오. 단 월할 계산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음수로 입력하지 말라고도 되어 있고요. 음수는 이제 빼기로 넣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만세보험이라는 회사하고 계약을 했다는 얘기고 보험료 납입액이 120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보험 기간은 4월 1일에서 21년도 3월 31일까지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겠죠? 120만 원을 1년이니까 12개월로 나누면 1개월에 10만 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내년으로 넘어간 3개월 분이 성급분이 되겠다는 얘기죠. 성급분 다른 말로 미경과 분이다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성급분 30만 원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내년에 해당하는 비용, 먼저 준 비용, 선급 비용이다. 선급 비용은 자산이기 때문에 차변에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대변에는 보험료 해주시면 되겠죠. 자, 3번입니다. 11월 2일 지급 시 전액 비용으로 처리한 보험료 지급분 중 당기 기간 미경과분, 미경과 지나가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성급분이란 얘기죠. 성급분 20만 원이 성급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문제 풀고 있듯이 성급분은 성급비용, 성급비용은 자산이죠. 그래서 차변에 선급비용 20만 원. 대변은 보험료 20만 원이 되겠죠. 자, 4번입니다. 2019년 10월 1일에 아래와 같이 보험에 가입하고 전액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기말 수정분계를 하시오. 단 월할 계산하고 음수로 입력하지 말 것 그랬습니다. 이게 빼기로 입력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간을 보아하니까 19년도 10월 1일에서 20년도 9월 30일. 그러면 1년이고 1년이면 12개월이죠. 12개월인데 1년분이 6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60만 원. 그래서 60만 원을 12로 나누면 1개월에 5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보험 기간이 10월 1일에서 9월 30일, 20년도 9월 30일.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간 기간이 9개월이고 5만 원씩 9개월이니까 45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역시 먼저 준 비용이다. 그래서 성급 비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45만 원. 대변도 45만 원인데 지금 감소돼야 될 부분이 보험료가 되겠죠. 계산하는 문제를 계속 내고 있네요. 뭐 좀 쉽게 내면 안 되나? 그죠? 뭐 그래도 어쩔 수는 없죠. 문제 풀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12월 1일 12개월 분 화재보험료 보험 기간이 19년도 12월 1일 20년도 11월 30일 3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면서 전액 보험료로 처리하였다. 보험료로 처리하였다는 것은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계산을 해보면 300만 원인데 12월부터 11월이니까 12개월이죠. 그럼 3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1개월에 25만 원이 되겠고요. 다음 연도로 넘어간 그러니까는 20년도 11월 30일까지 기간이 11개월인데 이 11개월 분이 성급됐다는 얘기죠. 성급. 그래서 차변이 성급 비용이 되겠고요. 대변에는 역시 보험료가 되겠죠. 25만 원 곱하기 11개월 그러면은 2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근데 다음 문제를 보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리가 학습하고 있는 이 문제는 한국세무사의 자격시험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문제를 그대로 제가 갖고 와서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같이 학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연도가 좀 지난 연도죠. 지난 연도라고 그래서 연도가 이래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원본 그대로를 가지고 학습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3월 1일에 12개월 분 사무실 임차료 기간이 19년도 3월 1일에서 20년도 2월 29일까지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1년이죠. 12개월. 금액은 1,200만 원.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면서 전액 자산으로 처리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계정 과목이 성급 비용이라고 했다 이 얘기입니다. 처리했다. 기말 수정 분계를 해라.
자, 지금까지 위에서 했던 것들은 비용으로 처리했었어요. 비용으로 처리했었는데 기간이 지나가지 않았던 내년에 해당하는 금액들을 선급 비용이라고 해서 차변에 자산을 만들어 썼는데요. 지금 이 문제는 바뀐 거죠. 지급하는 시점에 선급 비용 자산으로 처리하였다는 얘기고, 그러면 경과분 지나간 부분을 선급 비용 자산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이 금액을 감소를 시켜주고, 그리고 지나간 경과분만큼을 임차료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는 경과분이죠. 경과분. 그래서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이네요. 10개월의 임차료를 정리를 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변이 임차료 1000만원이죠. 1개월에 100만원씩 10개월 1000만원. 대변의 선급비용 1000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월 1일입니다. 당사 소유 차량에 대한 보험료, 보험기간은 2019년 4월 1일에서 2020년 3월 31일 36만원이라고 했죠. 4월에서 다음 연도 3월까지니까 12개월이고 36만원인데 12로 나누면 한 달에 3만원씩 나오겠죠. 3만원씩. 그래서 3만원씩 나오는데 36만원을 지급하면서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자, 위의 문제랑 유형이 똑같죠. 처음에 지급할 때 자산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면 경과분에 대해서 비용을 만들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변이 보험료가 되겠고요. 대변이 선급 비용이 된다는 얘기고요. 보험료니까 지나간 거 경과분 4월부터 12월까지 경과분은 9개월이죠. 한 달에 3만원씩 9개월분이니까는 27만원이 경과가 됐다. 그래서 차변의 보험료 27만원, 대변의 선급비용 27만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을 보겠습니다. 11월 2일 지급시 전액 비용으로 처리한 보험료 기간분 지급분 중 단기기간 미경과분 지나가지 않은 금액 20만원. 자, 이번에는 다시 비용 처리했다는 문제죠. 그렇다면은 경과하지 않은 부분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처리를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선급비용 20만원이 되겠고요. 대변에 이제 보험료가 되겠죠. 문제들을 좀 이렇게 쉽게 내주면 안 될까요? 꼭 이렇게 기간 계산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할지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문제가 나왔으니까 문제에 맞춰서 풀 수밖에 없는 건 우리 이제 수험생들 입장이니까 억울하면 출세해라. 그렇죠. 그랬더니 이건 무슨 문제인지 그냥 그 계약서까지 나왔네요. 계약서까지. 자, 아무튼 억울하면 출세하시고 제시된 문제는 풀도록 하겠습니다. 수진상사로부터 상품 보관을 위한 창고를 임차하면서 1년분 임차료 6천만원. 어우, 창고가 상당히 큰 건지 비싼 지역에 있는 건지 1년분 창고 임대료 6천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고 전액 지급 임차료 비용이죠.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지급 임차료로 회계 처리하였다.
임차료는 월할 계산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내려갔더니 여기에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네요. 2018년도 10월 1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19년도 9월 30일까지 이렇게 해서 12개월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18년도 10월에서 19년도 9월까지 12개월 분 6천만 원. 그렇다면 한 달에 금액이 500만 원이 되겠죠. 500만 원. 그리고 지급 시점에서 임차료로 지급 임차료에서 비용 처리하였다고 그랬죠. 비용 처리.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경과하지 않은 내년 9개월 분에 대해서 자산으로 처리를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변이 선급 비용이 되겠죠. 그리고 대변은 지급 임차료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 개정 과목을 사용을 해 주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근래는 그냥 지급자를 빼고 임차료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 제시될 때마다 맞춰서 그냥 따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단기에 비용으로 처리했다고 했죠. 보험료 중 기간 미연과 내년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준 돈 그러면 성급분이라는 얘기죠. 그럼 성급분은 성급 비용이라는 자산을 만들어주면 되겠다. 대변에는 보험료가 되겠죠. 자, 11번입니다. 전액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거 참고하시고 화재보험료 30만 원 중 기간이 미경과된 6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단 거래처 입력은 생략하며 음수로 입력하지 말 것 그랬죠. 이게 빼기로 입력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비용으로 처리하였고 기간이 지나가지 않은 6만 원을 성급 비용으로 자산을 만들어 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차변이 성급 비용이고 대변의 보험료라고 분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좀 이렇게 내주면 좋겠는데요. 그러죠? 전액이 얼마인데 미경과분이 얼마고 계산까지 다 해줬죠. 아주 착한 문제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수익의 이연이다 그랬어요. 수익의 이연.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학습을 하시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학습을 하고 싶다. 기초적인 내용부터 체계적으로 학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학원 유튜브 자료 중에서 영상 자료 중에서 이렇게 여기 수익의 이연에 해당되는 것은 수익의 인식 및 수익의 이연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처음부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 중 기간 미경과분이 30만 원이다. 제가 이제 대여금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았다. 이건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장부에 정리돼 있는 이자 수익 중에 기간이 지나가지 않은 미경과분. 그래서 이거는 먼저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선수. 그러면 이자 수익을 먼저 받았죠. 그래서 선수 수익은 부채니까 대변에 선수 수익 해주시면 됩니다. 금액도 알려줬죠? 30만 원.
위에 계산하는 문제에 비해서는 아주 편하죠.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네요. 차변에는 이자 수익을 감소시키면 되겠죠. 자, 2번입니다. 단기 대여금에 대한 기간 미경과 분 이자. 대여금 빌려준 돈이죠. 그러면 이자는 내가 받는 이자니까 이자 수익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미경과 된, 다시 말해서 선수한 이자 수익이란 얘기죠. 그럼 선수는 선수 수익이고 선수 수익 부채죠. 부채는 대변이 되겠습니다. 금액 41만 원이라 알려줬죠. 그러면 차변에는 이자 수익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랑 형식은 같은 형식이다. 3번입니다. 이자 수익 계정에는 단기 대여금에 대한 기간 미경과분 이자 39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대여금이 있었고요. 이자 수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받았는데 기간이 지나가지 않았으니까 선수 수익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세 가지 문제를 봤는데 형식이 동일하네요. 그래서 차변이 이자 수익이고 대변은 선수 수익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같은 유형의 문제들을 반복해서 지금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학습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 수익 예상, 비용의 예상에 해당하는 분계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이쪽 부분에 있어서 좀 세부적으로 기초적인 것부터 세세하게 학습을 하고 싶다 싶으시면은 저희 유튜브 수익의 발생 및 비용의 발생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결산일 현재 12월 분 차입금 이자 비용 미지급액 50만 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돈을 빌렸어요. 차입금이 있었고 빌렸으면 이자가 생기는데 그 이자가 이자 비용이겠죠. 그런데 이자 비용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그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급이죠. 그래서 이자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럼 미지급 비용. 미지급 비용은 부채죠. 그래서 부채 대변에 미지급 비용 50만 원. 그럼 차변에는 이자 비용이 돼야 되겠죠. (2번입니다) 12월분 영업부 직원급여 300만 원은 다음 달 4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급여를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지급을 하지 않았어도 일단은 급여라고 해서 지급한 것처럼 회계 처리를 해주시고요. 근데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변에 미지급 비용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참고하실 거는 이건 이달분 급여잖아요. 이달분 급여.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미지급금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미지급 비용 또는 미지급금 계정 둘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3번입니다. 7월 1일 우리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연이자율 6%로 12개월간 차입 기간이 19년도 7월 1일 20년도 6월 30일 그러면 1년 12개월이네요. 그래서 차입을 하고 이자는 12개월 후 차입금 상환 시 일시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월할 계산하여 결산분계를 하시오.
천만 원인데 6%라고 그랬죠? 그러면 1000만 원 곱하기 6%. 1000만 원에서 6%를 곱하면 60만 원이 이자가 계산이 됩니다. 근데 60만 원은 12개월이죠. 1년이니까. 그래서 1년 12개월로 나누면 1개월에 5만 원이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7월에서 12월까지 경과된 거죠. 그래서 6개월분을 다시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30만 원이 경과분이다. 그런데 현재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 30만 원 해주시면 되겠고, 이거는 이제 이자 비용이 되겠죠. 이자 비용. 자, 4번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기말 현재 당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미지급액 30만 원.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면 똑같죠. 미지급 비용이 30만 원이 되겠고요. 금액도 동일하네요. 그러면 차변은 이자 비용 30만 원. 굳이 3번처럼 이렇게 이자 계산을 굳이 해야 되는지, 4번처럼 이게 좀 그래도 조금 쉽게 이렇게 내주시면 안 되는지, 어쨌든 출제된 문제이니까 문제에 맞춰서 풀어야 되는 게 우리 입장이긴 하죠. 자, 또 이자 계산을 하는 문제네요. 자, 5번입니다. 10월 1일 우리은행으로부터 5천만 원 연 이자율 6%로 12개월간 차입 기간이 19년도 10월 1일에서 20년도 9월 30일 12개월이죠. 차입을 했고, 이자 12개월 후 차입금 상환 시 일시 지급비라고 했어요. 일시. 다시 말해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역시 이자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자는 5천만 원 곱하기 6%. 그러면 1년에 300만 원의 이자가 계산이 되고요. 이 3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게 되면 1개월에 25만 원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상환 시점에 일시에 지급을 할 거니까 20년도 9월 30일에 지급한다는 얘기고, 현재 시점에서는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결산 시점이니까 12월 31일까지 3개월입니다. 3개월. 그래서 3개월분 75만 원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면 미지급 비용이 생기겠죠. 75만 원. 차변도 역시 75만 원이 되겠고요. 얘는 이자 비용이 되겠죠. 6번입니다. 12월분, 12월분 영업부 직원 급여 미지급액 200만 원이다 그랬어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럼 역시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가 200만 원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급여요. 급여. 그래서 급여 200만 원, 미지급 비용 200만 원. 아까도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런 경우 미지급금이라고 계정 과목을 선택하셔도 둘 다 상관이 없습니다. 7번 결산일 현재 12월분 차입금 이자 비용 미지급액 15만 원이 계상되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이자 비용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았는데 현재 정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미지급 비용이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금액은 15만 원. 그럼 차변에 동일하게 15만 원이 생기는데 이자 비용이라 하면 되겠죠? 자, 8번. 12월 분 영업부 직원 급여 300만 원 다음 달 4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면 위에서 했던 거나 동일하네요. 급여라는 비용이 생겼고 금액은 300만 원인데 그러죠? 그리고 똑같이 300만 원인데 지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이라고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역시 이것도 미지급금 해도 이 경우에는 무방합니다. 자, 9번입니다. 12월분 건물 임차료 420만 원은 다음 달 5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단 거래처 입력은 생략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임차료 비용입니다. 그런데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 역시 미지급 비용이 부채 증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변은 임차료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역시 지금 막 풀이한 9번 이 문제도 미지급금 해도 무방합니다. 당월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0번 결산일 현재 장부상에 계상되지 않은 당기분 임대료 영업의 수익 50만 원이다. 임대료 집세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집세. 그런데 장부상 계상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계상되지 않았다는 게 뭐냐? 장부 정리를 하지 않았다.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왜 장부 정리를 하지 않았니? 받지 못했다는 얘기죠. 받지 못했다는 얘기. 그래서 임대료를 받지 못했으니까 장부 정리를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받지 못한 임대료 수익인데 받지 못했다. 그럼 미수 수익이 되겠죠. 금액은 50만 원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임대료라는 수익으로 정리를 해줘라. 뭐 미수분이다 이런 말을 넣어주면 더 좋겠는데 그렇죠. 자, 11번 결산일 현재 별이 상사의 단기 대여금 500만 원에 대한 기간 경과분 미수. 그렇죠. 지나갔는데 미수 받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자를 받지 못했다. 62,500원. 근데 받지 못한 이자는 미수 수익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미수 수익. 그리고 이걸 받았다면 이자 수익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은 이자 수익으로 처리해 줘라. 12번입니다. 결산인 현재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자 위에서 했던 문구랑 똑같죠. 그래서 임대료를 30만 원을 정리를 해라. 그래서 계상되지 않았다는 것은 받지 못했으니까 장부 정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래서 받지 못한 수익은 미수 수익이고 미수 수익 자산이죠. 그래서 차변에 미수 수익 30만 원 해주시면 되겠고 대변은 임대료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13번 결산일 현재 보통 예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이자 1,000원을 계상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경과됐는데 장부 정리가 또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기간 경과분 미수분 그런 말을 좀 써주면 더 좋겠는데 어쨌든 기간 경과분이라고만 표현했죠. 그러면 이 경과된 만큼을 받지 않았다 얘기입니다. 그럼 이자를 또 받지 않았으니까 미수 수익이라고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걸 받았다면 이자 수익이라고 하겠죠.
14번입니다. 결산일 현재 정기 예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미수이자, 미수 이자인데 받지 못했다 이거죠. 미수이자. 그래서 이자를 받지 못했으니까 수익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고, 차변에 미수수익 해주시면 되겠죠. 대변은 이자 수익. 여기서 좀 더 이제 참고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인데 지금 이 문제들은 최근 기출문제고 회차 개수로 따지면 18회 정도 됩니다. 이게 3년이 약간 넘는 정도. 그래서 이렇게 또 문제 구성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문제를 구성한 이유는 18회 동안 출제된 문제들인데 어떤 문제들이 어떤 형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그리고 출제되는 빈도수, 문제에 대한 빈도수를 좀 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문제 양이 좀 많긴 한데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소모품, 소모품비. 역시 세부적인 학습이 필요하신 분은 소모품비, 비용 처리, 자산 처리 영상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판매 부서에 소모품 구입 시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 중 기말 현재 미사용 금액은 15만 원이다 이랬습니다. 구입 시 비용으로 처리했다겠죠. 비용. 그런데 그 중에서 15만 원만큼을 사용하지 않았다. 사용하지 않고 갖고 있는 것은 소모품이 되겠죠. 그래서 미사용한 만큼 소모품으로 자산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대변에는 소모품비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영업부서의 소모품비로 계상된 금액 중 결산일 현재 미사용된 소모품이 12만 원이다. 같은 형식이죠. 구입 시에 비용으로 처리하였고 현재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12만 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모품이란 자산 12만 원 정리해 주시고, 대변에는 소모품비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3번입니다. 8월 30일에 구입하여 자산, 취득원가는 47만 원이라고 했죠.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 소모품 중 기말까지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21만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7만 원만큼 샀는데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이 21만 원이고, 그렇다면 47만 원에서 21만 원을 빼주면 사용한 금액이 나온다는 얘기죠. 사용한 금액. 그럼 사용한 금액은 26만 원이네요. 그럼 사용한 것은 사라졌죠.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으로 감소를 시켜줘라. 그래서 소모품비가 26만 원이 되겠고요. 대변에는 소모품 26만 원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소모품 구입 시 자산으로, 자, 위에 3번과 같은 형식의 문제죠. 자산으로 처리한 금액 중 기말 현재 사용한 금액을 알려줬네요. 그러면 사용한 금액을 그대로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비라는 비용 12만 원이 발생이 되겠고요. 그리고 대변에 소모품을 감소시켜라. 5번입니다. 영업부 소모품 구입 시 자산으로 처리한 금액 중 기말 현재 사용한 금액은 23만 원이다.
4번과 같은 유형이죠. 자산으로 처리를 하였는데 사용한 금액, 써버린 금액이 23만 원이라겠죠. 그러면 사용한 금액은 소모품 B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대변은 소모품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형과부족, 가지급금, 가수금 관련된 문제들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얘기입니다. 세부적인 학습은 가지급금, 가계정, 형과부족, 가지급금, 가수금 계정 원투가 있는데요.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기말 합계잔액 시산표의 가수금 잔액은 거래처 부영상사에 대한 외상대금 회수액으로 판명이 되다. 자, 이 문제는 실기 형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고요. 그리고 실기로 풀으실 때 합계잔액 시산표를 여러분께서 조회를 해서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회해서 보시면은 가수금이 16만 원 있습니다. 합계잔액 시산표에 160만 원 이 문제에서는. 그래서 그 160만 원을 외상매출금 회수액으로 처리를 하란 얘기죠. 그래서 가수금이 차변으로 없어지게 돼 있고요. 이게 무엇이었다? 외상매출금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2번입니다. 가수금 잔액은 기쁨상사 주식회사에 외상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판명되다. 같은 형식의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도 가수금을 조회를 해보시면은 55만 원이 가수금이 시산표에 나옵니다. 55만 원이. 그래서 합계 잔액 시산표를 조회하셔가지고 분계를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기말 합계잔액 시산표 가수금 잔액은 거래처 행복상사 외상대금 같은 형식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금액이 동일한 위의 예시 문제처럼 가수금이 55만 원이 합계잔액 시산표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계도 동일합니다. 출제되었던 그 회차는 서로 다른데 답이 동일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네요. 자, 4번입니다. 기말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지급금 잔액은 거래처 대연 상사에 대한 외상 매입금 상환액 갚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가지급금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합계잔액 시산표를 조회를 해보시면 이 문제 예시에는 가지급금이 50만 원이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급금 50만 원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외상매입금 상환을 했기 때문에 외상매입금 부채가 감소가 되겠죠. 금액은 50만 원이고요. 대변에는 가지급금이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하고 넘어가실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회계 처리한 외상매입금, 앞에서 회계 처리했던 외상매출금 이 계정들은 채권과 채무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들이죠. 그래서 거래처 상호를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상매출금은 부영상사,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기쁨상사였죠. 기쁨상사 주식회사. 그래서 채권과 채무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들은 거래처를 등록을 해 주시라.
여기는 이제 대연상사가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형식은 같은 다형식입니다. 그래서 시삼표 조회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삼표 조회를 해보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71만 1,000원이 가지급금이 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급금을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고, 근데 여기서 자, 가지급금 잔액이 보석상사에 대한 이자라고 그랬어요. 이자 지급. 내가 이자를 준 거다. 그럼 이자 비용이죠. 그래서 대변으로 가지급금을 없애주시고 차변은 이자 비용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결산일 현재 현금 실제액이 현금 장부 잔액보다 5만 1,000원이 많고 차이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결산 시점인데 현금의 차익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액이 장부 잔액보다 많고 그랬습니다. 실제가 많다. 실제가 많으면 현금이 늘어난 거죠. 그럼 현금이라는 자산이 늘어났으니까 차변에 현금 5만 1,000원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결산 문제를 풀기 전에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을 처리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그런 말이 없죠. 결산 당일에 현금 차익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바로 현금이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왜 들어왔는지를 모른다. 그러면은 잡익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지금 이 문제가 결산일이 아니고 평상일일 경우는 잡익이 아니고 현금 과부족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결산일이기 때문에 바로 잡익 처리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결산일 현재 장부상 현금 잔액이 현금 시제액보다 3만 원이 많은 것을 확인되었으나 그 원인을 밝혀지지 않았다. 장부상 현금 잔액이 실제액보다 많다. 이번에는 장부금액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장부금액이. 그러면 장부가 많으니까 실제 금액이 적으니까 장부를 감소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으로 현금이 감소됩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현재 결산일 전에 차익이 있어서 현금 과부족이라고 한 적이 없었죠. 결산일에 현금이 부족한 것을 발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현금을 감소시켜 주시면 되겠고, 결산 시점이 되니까 즉시 잡손실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결산일이 아니라면은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했다가 원인이 밝혀지면 그 원인대로 정리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 문제는 결산일이기 때문에 즉시 잡손실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결산일 현재 현금 과부족 계정. 자, 이 문제는 현금 과부족 계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미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한 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금 과부족 계정으로 처리되어 있는 현금 부중액 6만 원에 대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현금 과부족으로 했었는데 원인을 알 수 없다. 그리고 현재는 결산일이다 그랬죠. 그럼 결산일이 되면 현금 과부족은 즉시 전액을 없애주게 돼 있죠. 그래서 부족했던 금액이기 때문에 대변으로 현금 과부족을 감소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돈이 나갔었던 거기 때문에 부족해서 잡손실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결산일 현재 현금 실제액보다 현금 장부 잔액이 85,000원 많은 것을 확인되며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자, 이 문제도 앞에서 봤었던 문제들처럼 결산일 당일에 현금이 차익이 생겼다는 얘기죠. 현금이 차익이. 그리고 실제액보다 현금 장부 잔액이 많다고 그랬어요. 실제가 적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현금을 감소시켜줘라. 그래서 현금 감소시켜 주시고, 돈이 나갔었던 거니까는 손실이 생긴 거죠. 손실. 그래서 차변에 잡손실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기말 현재 현금 과부족은 원인이 판명되지 않았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문제를 이제 조회를 해보시는데 합계잔액산표나 뭐 재무상태표 조회를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조회를 해보시면 현금 과부족이라고 해서 금액이 12만 원이 조회가 됩니다. 그러면 그 12만 원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12만 원이 차변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차변잔액으로. 그러면 차변에 있다는 건 현금이 나갔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변에 있는 현금 과부족은 대변으로 없애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으로 현금 과부족을 감소를 시켜주시고, 돈이 나갔으니까 손실이죠. 그래서 잡손실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11번입니다. 기말 현재 현금 과부족 5만 원은 대표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으로 판명이 되었다.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을 했다. 그런데 현금 과부족 잔액이라고 그랬죠. 현재 현금 과부족 잔액. 그래서 이미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하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합계잔액산표 조회를 해보시든지 재무상태표 조회를 해보시면 현금 과부족 5만 원을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차변잔액으로 조회가 됩니다. 대표자가 가져갔었던 거니까는 실제로 돈이 나갔던 거고 차익이 생겼던 게 현금 과부족 차변에 있었겠죠. 그래서 그 현금 과부족을 대변으로 감소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표자가 사용을 했으니까 뭐라고 해야죠? 인출금이 되겠죠. 인출금. 그래서 인출금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참고하실 거는 인출금도 가능하지만 또는 자본금 계정을 처리해 주셔도 됩니다. 계속 이어서 외화 환산 이익, 외화 환산 손실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학습이 필요하신 분들은 외환 거래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자, 1번입니다. 기중에 미국 ABC 테크 그룹에 판매한 외상매출금 1,150만 원, 미화 $10,000, 그래서 1,150만 원의 결산일 현재 적용 환율이 미화 $1당 1,200원이다.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외환산 손익을 인식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외상 매출금이 있었는데요. 미화로는 $10,000였고 이때 당시 계산은 1,150만 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 결산 시점에서 이 달러가 $1당 1,200원으로 변경이 됐다는 거죠. 환율의 변동. 자, 그러면 $10,000 곱하기 현재 시점의 환율 1,200원. 그러면 1,200만 원이 계산이 되네요. 자, 여기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현재 시점에 이 외상 매출을 받는다면 1,200만 원을 받겠죠. 근데 장부상에는 1,150만 원이 되어 있죠.
그래서 50만 원의 차액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을 50만 원을 더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을 차변으로 증가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 50만 원이 왜 증가가 됐냐? 환율의 변동에서 차익이 생겨서 변동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럴 때 외화 환산 이익이라고 계정 과목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2번입니다. 기말 외상매출금 중에는 미국 ABC의 외상매출금 1200만 원, 미화는 $10,000였죠. 그래서 1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결산일 환율에 의해 평가하고 있다. 결산일 현재의 적용 환율은 미화 $1당 1,100원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0,000인데 현재 환율이 1,100원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금액을 계산해 보면 1,100만 원이 된다는 1,100만 원이. 그러면 지금 이 돈을 받는다 치면 1,100만 원을 받아야 되니까 100만 원이 줄게 되겠죠.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대변으로 100만 원이 감소가 일어나겠습니다. 그렇다면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손해본 이유는 환율의 변동이죠. 그래서 이럴 때 외화 환산 손실이라고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금액은 역시 또 동일한 금액 100만 원이 되겠죠. 자, 3번입니다. 기말 외상매입금 중에는 미국 나이스의 외상매입금 1200만 원, 미화로 $10,000 포함되어 있으며 결산일 환율에 의해 평가하고 있다. 결산일 현재의 적용 환율은 미화 $1당 1,100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에서 계산했던 거랑 동일하네요. $10,000인데 1,100원씩 1,100만 원. 외상 매입금은 내가 갚을 거고 매입을 했을 당시에는 1,200만 원이었는데 지금 갚는다 치면 1,100만 원을 갚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외상 매입금 갚을 금액이 감소하게 되네요. 그럼 외상 매입금 부채 감소 차변이죠. 그래서 차변으로 외상 매입금이 100만 원이 감소가 되는 거고, 지급할 것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니까 좋은 얘기죠. 그러면 이익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외화 환산 이익이 발생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이게 발췌했던 문제들이 전산회계 2급 문제인데요. 총 18회 문제 중에 3회가 지금 출제가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굳이 전산회계 2급 문제에서 이렇게 환율 문제를 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갖게 되네요. 어쨌든 제출이 됐으니까 수험생 입장에서는 풀어야 되겠죠. 한 가지 더 확인하실 게 있죠. 자, 1번 같은 경우 외상매출금 채권이죠. 2번 외상매출금 채권, 3번 외상매입금 채무. 채권과 채무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은 거래처를 등록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거래처 등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대손 충당금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대손 충당금은 실무 프로그램을 이제 수업용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결산 자료 입력이 있죠. 그래서 결산 자료 입력을 꼭 활용하는 게 아주 편리하고 계산도 하지 않아도 되고 결산 자료 입력을 활용하는 게 매우 편리하고 좋죠. 어떻게 보면 그냥 덤으로 얻는 점수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형식의 문제죠. 대신 결산 자료 입력 활용하시고 전표 추가는 필수라는 거. 전표 추가는 필수. 그런데 이제 결산 자료 입력을 활용하면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죠. 계산도 하지 않아도 되고 컴퓨터가 자동 계산 다 해주니까. 하지만 계산하는 방식은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계산하는 방법.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출 채권, 외상은 추금, 받으러의 잔액에 대해서 1%, 대손 충당금 보충법으로 설정하기로 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합계잔액산표나 재무상태표를 확인해 보시면 잔액이 있습니다. 잔액. 그럼 잔액에 1% 곱하기 하고 그리고 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차감을 해야죠. 차감. 그래서 이렇게 50만 원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차감을 했으니까 63만 2,200원의 대손 설정 붕괴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받으럼도 마찬가지죠. 받으럼. 잔액을 확인해 보시면 5,650만 원이 있는데 1% 계산해서 대손 충당금 잔액을 차감하고 차액만 붕괴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6만 5천 원이 붕괴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붕괴는 대손 충당금이 되겠죠. 그래서 금액은 63만 2,200원. 그리고 역시 대손 충당금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대손 충당금 계정 과목이 동일하지만 외상매출금 계정 과목과 받으러미 계정 과목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은 별도로 붕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손 상각비는 하나의 비용이죠. 그래서 얘들은 묶어서 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합계 금액을 써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참고하실 거는 대손 상각비를 각각 두 개로 나누어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인데요. 다음 문제들은 제가 일부러 답을 그냥 그대로 그냥 지우지 않고 그대로 놓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거는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 이제 계산할 일도 없고 붕괴할 일도 없죠. 근데 위의 문제는 붕괴가 이렇게 된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했던 것 뿐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붕괴된다는 거 다 알고 있으시죠. 그리고 지금 총 18회 문제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손의 문제가 이제 몇 문제 정도 나왔는지 그 빈도수를 한번 보시라고 제가 문제를 이렇게 8개네요. 그래서 총 18개 회차 문제 중에 8회차 대손의 대손 충당금 문제가 나왔다는 거 빈도수를 보시라고 이렇게 문제를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입니다. 감가상각도 역시 결산 자료 입력을 활용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전표 추가하는 거 필수입니다. 이거 역시 굳이 여러분이 그 계산하지 않아도 되죠. 그냥 보시고 입력만 하면 되는데, 근데 입력 방법에 대해서 그냥 한번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건 붕괴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붕괴만. 그래서 붕괴를 해보시면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420만 원. 그리고 차량 운방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160만 원. 그리고 차변의 감가상각비 두 금액을 합치면 되겠죠. 그래서 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 밑에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도 지우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결산자료 입력 반영, 그래서 전표 추가한다는 거
써놨죠. 그래서 참고 꼭 해주시면 되겠고, 이 문제들도 감가상각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 빈도로 문제가 나왔는지 확인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그대로 그냥 개수를 표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18회 분량에서 7회 문제가 제출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감가상각도 결산자료 입력을 활용하자. 자, 다음에는 이제 다 끝났는데요. 기말 상품 재고액이 됩니다. 기말 상품 재고액도 역시 결산 자료 입력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일부러 이것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합계장액시산표 확인을 해서 금액도 확인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합계장액시산표상의 상품 계정 차변 잔액에서 기말 상품 재고액 360만 원이라고 했죠. 기말 상품 재고액 차감을 하면 그 금액이 매출 원가라고 하는 겁니다. 매출 원가. 그래서 그 매출 원가를 차변의 상품 매출 원가, 대변의 상품 이렇게 분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계를 실질적으로 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 당연하죠. 그죠? 하지만 할지 알아도 하지 말고 결산 자료 입력을 활용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말 상품도 몇 문제가 출제가 됐었냐 했더니 8회 8문제 출제가 됐네요. 그래서 총 18회 분량 중에서 8회 기말 상품 재고액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다는 걸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분류하지 않은 기타 유형의 문제인데 이게 이제 한 번씩 출제됐던 문제들입니다. 이게 한 번씩. 그래서 그거 이게 있었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제가 별도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기타 유형 문제 1번 인출금 계정 잔액을 조회하여 자본금 계정에 대체하다. 인출금은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를 하라는 얘기죠. 그럼 인출금이 조회를 해보시면 인출금 잔액은 30만 원이 있습니다. 30만 원이. 그리고 인출금은 차변 잔액이 있습니다. 차변 잔액. 그래서 차변에 있는 인출금을 대변으로 전체 금액을 없애줘야 되겠죠. 그래서 인출금 30만 원 없애주시고 이것을 차변에 자본금이라고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은행의 보통예금 통장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개설된 것이다. 기말 현재 하나은행의 보통예금 통장 잔액은 빼기 635만 2,500원이 있다. 단기 차입금으로 대체하는 회계 처리를 하시오 이랬죠. 이게 마이너스 통장이니까 통장 자체에 마이너스 찍혀서 정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장부상에도 이 마이너스만큼 적용을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내가 열심히 빌려서 쓴 돈이죠. 그러면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변으로 단기 차입금 증가를 시켜주시고 통장은 그만큼 다시 차변에 증가를 시켜주셔야 보통예금 통장이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빌려 쓴 만큼 단기 차입금 증가를 시켜주시고 차변에는 보통예금이라고 해주셔야 장부상에 보통예금이 제로 상태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아실 거는 이 차입금은 하나은행이라고 지금 은행이 나왔죠. 그래서 빌린 은행이 하나은행이다. 그래서 차입금은 갚아야 되는 부채이기 때문에 채무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은행이라고. 그래서 단기 차입금의 거래처는 하나은행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소 긴 시간 지금 함께 학습하셨는데요. 결산 문제들은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은 다 맞을 수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산 부분에 대해서 유형별로 정리를 해서 같이 학습을 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학습 잘 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